저는 오늘도 아들 걱정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 유명한 프로스포츠 선수예요. 올해로 33살인데 벌써 10년 넘게 프로 무대에서 뛰고 있고 연봉도 상당하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1년에 버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들뜬 것 같으면서도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엄마, 나 어제 백화점 갔다 왔어. 응, 뭘 사러? 아, 시계 하나 사려고. 근데 엄마, 거기서 사람을 만났어. 그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사람을 만났다고 할 때는 보통 여자를 뜻하거든요. 게다가 그 어투가 33살 먹은 남자가 중학생처럼 수줍어하는 목소리였어요. 무슨 사람? 그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여자분인데. 엄마, 정말 예쁘고 똑똑해. 나한테 시계 추천해주면서 이야기했는데 말도 되게 잘하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전 부인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예쁘고 똑똑하다고, 자기를 잘 이해해준다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나요? 아들이 훈련 나가고 경기 뛰는 동안 딴 남자를 만나고 결국 이혼까지 했잖아요. 그것도 아이 둘을 두고서 말이에요. 이름이 뭔데? 솜이라고 해. 엄마, 나 그 사람 연락처 받았어. 아, 벌써 연락처까지 받았다니 아들이 단단히 빠진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아, 너 그 사람이 너 알아봤을까? 아마도 처음에는 그냥 손님으로만 대했는데 나중에 뭔가 알아본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요. 우리 아들이 누군지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알고 접근한 거라면. 게다가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는 건 이미 돈을 좋아한다는 뜻 아닌가요? 제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 당한 적 있는 아들에게는 최대한 의심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나이는 어때? 26이라고 하네. 젊어 보여. 8살 차이. 좀 많이 나긴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마음에 걸렸던 건 그 여자의 직업이었어요. 백화점 명품 매장 직원이라니. 매일같이 비싼 물건들을 보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스포츠 선수에게 관심을 안 가질 리가 있을까요? 아들아, 조심해라. 너 이혼하고 아이들까지 키우느라 힘든데. 나쁜 여자 만나면 안 된다. 엄마, 걱정 마. 나도 신중하게 알게. 하지만 아들 목소리에는 이미 그 여자에 대한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하면서 부자 손님들을 만나다 보니 욕심이 생긴 건 아닐까? 며칠 뒤 아침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어제 소미 씨랑 커피 마셨어. 벌써 데이트까지 했다니. 저는 속이 답답했어요. 어떤 사람 같던.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이야기도 잘 통하고 웃는 것도 예쁘고.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보고 싶어.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 아들 같은 순진한 남자가 쉽게 넘어갈 만큼 똑똑하게 접근했을 거예요. 아들아, 그래도 서두르지는 말고 천천히 알아가거라. 응, 알겠어,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겠어. 내 아들이 또 상처받게 할 순 없지. 솜이라는 그 여자를 만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은 매주 저에게 전화해서 솜이 이야기만 했어요. 솜이가 어떤 책을 읽는다더라. 솜이가 요리를 잘한다더라. 솜이가 아이들을 좋아한다더라. 듣고 있으면 정말 완벽한 여자 같았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결혼 이야기를 꺼낼까 봐서요. 뭔데? 나 소미랑 같이 살려고 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같이 산다니 그것도 결혼도 안 하고요? 뭐라고? 결혼은 안 하고? 엄마, 나 한 번 실패했잖아.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하려고. 일단 같이 살면서 서로를 더 알아보고 싶어. 아, 그때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완전히 정신을 놓은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전 부인 때문에 한번 크게 데인 아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이해가 됐고요. 그래도 아이들은 민준이랑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이야기했어. 소미가 아이들과 함께 살겠다고 했어. 자기가 잘 돌봐주겠다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아이들까지 떠맡겠다고 하면서 착한 여자인 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텐데요. 아들아, 그 여자가 정말 괜찮을까? 8살이나 어린애가 갑자기 두 아이의 엄마 역할을 한다는 게. 엄마, 소미는 생각보다 성숙해. 그리고 아이들도 만나봤는데 금방 친해졌어. 벌써 아이들까지 만났다니. 저는 더 불안해졌어요. 혹시 아이들이 새 엄마에게 마음을 빼앗긴 건 아닐까요? 특히 서연이는 아직 어린데. 언제부터 같이 살 거야? 다음 주에 이사할 예정이야. 엄마도 시간 되면 소미 한번 만나봐.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다니. 물론 33살 어른이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미리 상의라도 해주지 그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소미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 본 소미는 정말 예뻤습니다. 아들이 반할만 했어요. 키도 적당하고 화장도 진하지 않게 단정하게 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미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너무 완벽해 보여서요. 그래, 많이 들었어. 앉아. 감사합니다. 소미는 제가 준비한 차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가족 이야기, 일 이야기. 그런데 들어보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저는 또 한 번 의심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당연히 기댈 곳을 찾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민준이랑 서연이가 저를 좋아해줘서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들이더라고요. 그 말을 할 때 소미의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진짜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연기일 수도 있잖아요. 힘들 텐데 괜찮겠어? 네,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여자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우리 아들의 돈과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연기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26살 여자애가 갑자기 두 아이 엄마 노릇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때 본색이 드러날 거라고. 소미와 아들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 해외 전지훈련 소식이 왔어요. 한 달간 떠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소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26살 여자가 갑자기 9살 민준이와 6살 서연이를 혼자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분명 며칠 지나면 짜증내고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결국엔 아들한테 전화해서 힘들다고 투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출국하던 날 저는 일부러 그 집에 들렀습니다. 혹시 소미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소미는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어줬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는데도 예쁘더라고요. 아이들 잘 지내나 해서 왔어. 아, 감사해요. 들어오세요. 집 안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애 둘이 있는 집 같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아이들 장난감이 네모난 바구니에 예쁘게 정리되어 있고 식탁 위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액자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 학교 갔어요. 민준이는 학원도 있고 서연이는 3시에 유치원에서 데려오려고요. 그때 제가 눈여겨본 건 냉장고였어요. 아이들 시간표가 자석으로 붙어 있고 일주일치 식단표도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계란말이, 미역국, 밥. 화요일 아침 토스트, 우유, 과일. 이렇게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 내가 다 적은 거야? 네,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계획 세웠어요. 민준이는 채소를 잘 안 먹어서 몰래 갈아서 넣기도 하고.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런 걸 계획하고 실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아들 키울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힘들지 않아?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특히 서연이가 밤에 가끔 전 엄마 찾으면서 울 때가 있어서.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서연이가 전 엄마를 그리워한다니. 그런데 소미는 그걸 어떻게 달래줬을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육아 책도 사서 읽었어요. 지금은 서연이가 울면 함께 그림 그리기를 하거나 책을 읽어줘요. 그러면 금세 잠들어요. 육아책까지 사서 읽었다니. 저는 좀 놀랐어요. 그냥 대충 돌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가정부 아주머니와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소미 언니, 나왔어. 서연이는 소미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소미도 서연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우리 서연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오늘 그림 그렸어. 언니한테 보여줄 거야. 서연이가 소미를 부르는 걸 보니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을 텐데 지금은 정말 언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도 학원에서 돌아와서는 소미에게 숙제 검사를 받았어요. 소미는 민준이 옆에 앉아서 모르는 문제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라고요. 화내지도 않고 참을성 있게. 민준아,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아, 맞다. 이제 알겠어. 그래, 우리 민준이 똑똑하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연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저녁 준비를 하는 소미를 도와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애들 아빠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아? 처음 며칠은 민준이가 아빠 언제 온다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달력에 표시해뒀어요. 하루하루 지나면 동그라미 쳐가면서 아빠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달력을 보니 정말로 오늘까지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날에는 큰 하트가 그려져 있었고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보니 정말 가족 같았어요. 소미가 서연이 입에 밥을 떠넣어주고 민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소미가 정말 좋은 아이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미와 아들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미를 지켜봤어요. 아들이 시즌 중에 바쁠 때도 부상으로 힘들어할 때도 소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아들을 뒷바라지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 무슨 일이야? 소미가 임신했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니.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요? 임신, 확실해?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 됐다고 해? 저는 잠시 말이 안 나왔어요. 기쁜 일이긴 한데 왠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나을 거야, 엄마. 소미와 내 아이라니. 너무 기뻐. 며칠 후 소미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배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얼굴이 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임신 초기 특유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소미가 첫마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뭘 죄송해. 좋은 일이잖아.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어머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소미를 보니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요. 만약에 돈만 노리는 여자였다면 오히려 당당했을 텐데 이렇게 조심스러워할까 싶었습니다. 민준이랑 서연이는 알아? 아직 말 안 했어요.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혹시 자기들이 소외된다고 느낄까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보통 새 아이를 가지면 그것만 생각하기 바쁠 텐데 소미는 먼저 민준이와 서연이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입덧은 어때? 좀 심해요. 아침마다 토하고. 그래서 아이들 아침 준비해주기가 힘들어서 가정부 아주머니께 부탁드렸어요.
그때 저는 또 한 번 소미를 다시 보게 됐어요. 입덧으로 힘든데도 아이들 걱정을 먼저 하다니. 몇 주 후에 아들 가족 모두가 저희 집에 왔어요. 민준이와 서연이에게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아, 서은아, 할머니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뭔데요? 민준이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너희에게 동생이 생길 거야. 동생? 서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봤어요. 응, 소미 언니 뱃속에 아기가 있어. 그 순간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순수했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싫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요?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민준이가 신기해하며 소미 배를 바라봤어요. 아직 모르겠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소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와, 나 이제 언니 될 수 있어? 서연이가 기뻐하며 소미에게 안겼어요. 소미도 서연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연이가 언니가 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 보니 소미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소미와 둘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힘들지 않을까? 이미 둘도 벅찬데 하나 더. 걱정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민준이랑 서연이가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저는 소미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26살 어린 나이에 갑자기 새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소미는 도망가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몇 달이 지나서 소미의 배가 점점 불러왔을 때였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 소미 누나가 우리 진짜 엄마 같아요. 그래? 네, 누나가 아프면 우리도 걱정되고 아기도 우리 진짜 동생 같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소미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존재가 됐는지를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소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그때까지도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소미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소미가 셋째 지우를 낳은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말 바쁜 시기였어요. 민준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서연이는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어린 지우까지. 소미는 그때까지 말 그대로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미는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중요한 시즌 중이라 집에 늦게 들어와도 새벽 훈련으로 일찍 나가도 소미는 혼자서 모든 걸 해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부상으로 한 달간 재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때 아들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소미가 평소에 얼마나 힘든지. 왜? 집에서 며칠 있어 보니까 정말 대단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민준이 챙기고 서연이 준비시키고 지우 밥 먹이고 얘들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씻기고 밤 12시에 잠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소미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제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들이 원정 경기로 며칠씩 집을 비울 때는 거의 매일 갔습니다. 그런데 소미를 가까이서 지켜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을 줬습니다. 아니, 오히려 민준이와 서연이에게 더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했어요. 소미야, 너무 무리하지 마. 가정부 아주머니가 있잖아.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여요. 특히 지우가 아플 때였어요. 열이 나서 밤새 보채는데 소미는 지우를 안고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는 민준이와 서연이 학교 준비를 챙겨줬어요. 언니, 많이 피곤해 보여. 서연이가 소미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이 아이들이 소미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서연이. 언니는 괜찮아. 소미가 웃으며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모습을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민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온 적이 있었어요. 속상해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는데 소미가 조용히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아? 친구가 내가 새엄마랑 산다고 놀렸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소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소미 누나는 새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라고 했어.
그랬더니 더 놀렸어. 소미는 잠시 조용했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너의 진짜 엄마는 아니야. 하지만 언니는 민준이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그것만은 확실해. 나도 알아. 누나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소미가 얼마나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소미가 새아이 각각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민준이와 서연이 것이 지우 것보다 더 비쌌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우가 내 친자식인데 왜 민준이랑 서연이 선물이 더 비싸? 민준이랑 서연이가 혹시 섭섭해할까 봐요. 지우는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큰 아이들은 알잖아요. 그 배려심을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소미와 아들이 동거한 지 7년째 되던 해 저는 드디어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소미를 진정한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계기가 된 건 서연이가 갑자기 아픈 날이었어요. 높은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소미가 서연이를 안고 울면서 의사에게 부탁하는 모습. 진짜 엄마와 다를 게 없었어요. 선생님, 우리 서연이 괜찮죠? 제발 괜찮다고 해주세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 제가 소미에게 말했습니다. 소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왜요? 갑자기?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내가 복이 많은가 봐. 소미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아마 오랫동안 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소미 정말 좋은 아이야. 내가 복 터진 거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기뻐. 소미도 엄마 인정받는 게 소원이었거든. 그렇게 동거 8년째. 저는 더 이상 소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둔 게요. 소미와 아들이 동거한 지 1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가을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설레어 보였어요. 엄마, 나 드디어 결심했어. 무슨 결심? 소미한테 프로포즈 할 거야. 이제 정말 확신해. 소미 없이는 살 수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소미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늦었지만 잘하는 거야. 소미도 얼마나 기다렸겠어. 프로포즈는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대요. 소미는 너무 놀라서 한참 울었다고 했어요.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겠죠. 소미야, 나랑 결혼해 줄래? 늦었지만. 응. 고마워. 민준이는 이제 대학생이 됐고 서연이는 고등학생, 지우는 10살이 됐는데 세 아이 모두가 박수치며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요. 소미가 36살, 아들이 43살. 이제는 정말 성숙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5년간은 정말 평온했어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선수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가정에 충실했고 소미는 여전히 세 아이를 완벽하게 돌봤어요. 민준이가 대학에 졸업할 때, 서연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모든 순간에 소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연이 대학 입시 때가 기억나요. 소미가 밤늦게까지 서연이 공부를 도와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진짜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았어요. 소미 이모, 고마워요. 이모 없었으면 대학 못 갔을 거예요. 서연이가 합격 발표 날 소미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지우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미가 키웠으니까 당연히 소미가 정성을 다했죠. 그 5년 동안 저는 정말 안심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다니. 소미 덕분이었습니다. 아들도 선수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집이 안정되니까 경기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미가 뒷바라지를 완벽하게 해줬거든요. 소미 자신도 변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조심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당당한 아내, 당당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소미가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저는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또 찾겠어요? 소미야, 정말 고생 많아. 뭐려,
어머님, 이게 제 일인걸요? 너 같은 며느리 둔 내가 복 터진 거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니. 하지만 결혼 5년째 되던 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소미가 가끔씩 전화 통화를 할 때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통화했는데 누구랑 통화했어? 아들이 물어봐도 소미는 친구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외출도 잦아졌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죠. 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집에만 있던 소미가 이제 좀 자유롭게 지내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불안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막연한 불안감일 뿐이었어요. 설마 소미가... 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15년 동안 그렇게 완벽했는데 이제 와서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거예요. 소미와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일단 와줘. 저는 급히 아들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어준 아들의 얼굴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디 소미는? 없어.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야? 아들이 저를 거실로 데려가서 앉혔어요. 그리고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미가 집에 있던 걸 싹 다 가져갔어. 뭘? 금고에 넣어둔 금괴들, 소미 차, 그리고 집에 있던 감나가는 것들, 명품백이며 시계며 지금 보니 다 없어졌어. 저는 그제서야 집안을 둘러봤어요. 평소보다 텅 빈 느낌이 들더니 정말 값비싼 것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금괴만 해도. 그리고 소미 명의로 된 차도 팔았나 봐. 소미 명의로 해줬던 부동산도 확인해보니 다 팔고 사라졌어. 그것까지 합쳐서 몇십억은 나올 거야. 그런데 넌 왜 몰랐어? 생각해보니 소미가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준비했나 봐. 명품백 몇 개씩 없어져도 나는 모르고 있었고, 금고도 가끔 확인하는 게 아니라서. 차도 며칠 전에 정비소에 맡겼다고 했는데 그때 팔아버린 것 같아.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43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미는 어디 갔다는 거야? 어젯밤에 편지 하나 남기고 사라졌어. 읽어봐, 엄마. 편지를 받아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15년 동안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이들은 잘 키워주세요. 소미, 그게 다였어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새 아이의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 고작 두 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 학교 갔어. 아직 모르고 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들까지 버리러 간다니 정말 믿었는데 뒤통수라 얼얼했습니다.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소미가 사라지고 나서 집을 뒤져봤는데 서랍 깊숙이 숨겨둔 편지들이 있더라고. 어떤 남자가 보낸, 벌써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들, 잦아진 외출들. 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 남자가 누군데? 모르겠어. 소미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처음 보는 번호였어. 그날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소미의 그 모든 사랑이 다 거짓이었을까요? 15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아니면 처음에는 진심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변한 걸까요? 그동안 힘들어서 일탈을 한 걸까요? 너무 허탈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소미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지우가 울면서 물어봤어요. 지우에게는 소미가 진짜 엄마였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리고요. 엄마는 잠깐 어디 갔어? 아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나 봐요. 서연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왜 엄마 침이 없어졌어요? 옷장도 비어있고. 그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버리고 간 거죠? 아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민준이가 동생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서로 챙기면 돼.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 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소미가 새로 사귄 남자와 해외로 떠났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빼돌린 돈으로요. 아들은 그 충격으로 선수 생활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어요. 엄마, 나 은퇴할 거야. 왜? 아직 할 수 있잖아. 마음이 안 돼. 경기장에 서면 소미 생각만 나. 집중이 안 돼. 그렇게 아들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43살 현역으로 더 뛰려고 했었는데 충격에 은퇴를 하기로 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첫 직감이 맞았어요. 소미는 정말로 돈을 노리고 우리 아들에게 접근한 여자였던 거예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완벽하게 연기했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어떻게 그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 있었을까요? 15년 동안 함께 키운 아이들을. 특히 지우는 소미가 직접 낳은 친자식인데 말이에요. 역시 내 직감이 맞았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차라리 제가 틀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은 망가졌고 아이들은 상처받았고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15년 동안 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15년을 함께 살아도 끝까지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구나. 하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가끔 생각해요. 혹시 소미의 사랑 중에서 조금이라도 진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을까요? 그건 아마 평생 알 수 없을 거예요.